파닉을 파닉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없는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이 2를 빼게 되면 이게 협설로도 브릿지가 좁아지고 수직으로도 되게 약해진다. 그리고 디펙트 양을 살펴보면 노 디펙트 이 빼고 나서 변함이 없는 거 영에서 한 10% 정도, 영어 10% 정도 뭐야? 여러 논문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이제 뭐냐면 뚱뚱한 골격이 좋으면서 좌우 시야가 가까이 있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호리존탈 로스 이거는 한 13, 36% 정도. 호리존탈 로스라는 거는 수직으로 로스는 없는데 수직으로는 없는데 그 수평으로만 이제 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보면은 높낮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앞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오프절에서 보게 되면 컵절로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칼 로스가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이 많이 버티칼로도 표시되고 호리존탈로도 표시되고.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브릿지가 산 모양, 산봉오리 모양으로 있는데 양 사이즈가 흡수가 되면은 위에서 따라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콤비네이션을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됐을 때 브릿지가 보면 이제 리세팅이 됐어 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흡수가 됐을 때 제 디펙트가 큰가. 그럼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위아래로 흡수되면 눈에 탁 띄잖아요. 근데 앞뒤로 흡수됐을 때는 어떻게 잘 커버하면 표가 덜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아래로 흡수된 거, 그 다음에 섞여서 흡수된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호리존탈로 흡수된 거는 그냥 그 릿지 하니까 더 적당히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치를 한 다음에 발치 디펙트가 어떻게 될 건가를 잘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행위를 내가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참을 용감이 없어요. 근데 이건 모든 일이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고 소심해지는 게 내가 한 다음에 요게 내가 오른쪽으로 꺾었는지 왼쪽으로 꺾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되고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발치 과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발치 과정에서 어떻게 발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보철물의 이런 예후라든지 양상 다 어려지는 게 굉장히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버티컬하고 호리존탈 두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그 발치 후에 그 위치 형태가 그대로 잘 보존되면 이 파닉에서도 사실 쉬워집니다. 문제는 안 좋으니까 파닉하려고 애를 먹는 거죠. 또 너무 과할 때는 좀 이렇게 잘 다듬어주면 좋죠. 이런 것들을 좀 프리딕터블하게 예측 가능하게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보면은 이 코니컬하고 하이즈닉하고 우리 하이즈닉 파닉이 뭔지 알죠? 어금니에다가 이 몸 안 닿게 하고 한 2mm 이상 팍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용이하잖아요. 굴다리 밑에 뭐 끼게 있어 그냥. 코니컬은 완전히 콘식으로 쏙 들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베이트 파닉을 딱 만들었는데 발치와에다가 레진을 에딩해갖고 쑥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입변 구멍 사이로 레진이 쑥 들어가지 이제. 코니컬이에요. 콘 모양. 네. 뾰족하죠. 그래서 이 파닉은 중요한 게 뭐냐면 파닉 하방으로 병원에서 이제 기공실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파닉 하방을 이렇게 템포럴 세팅해갖고 딱 드러내보면 음식물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만든 파닉도 시간이 지나면 끼게 된다. 왜? 브릿지가 흡수되니까. 우리 가만히 냅둬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먹으면서 이게 쫄아들죠, 그죠? 사람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다 젊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이 먹고 있는 사람이고 다 늙어가는 사람만 여기 다 모여있다. 그럼 늙어간다는 거에 그 변화는 뭐냐면 다 볼륨 줄어들어요. 살이 찌는 거하고 다른 문제야.
그래서 본 볼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파니 카방이 아무리 잘 해놔도 시간 지나면 내려간다. 그다음에 치아 같은 경우 특히 상악의 레이비얼본 같은 경우 상악 전치의 레이비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레이비얼 플레이트의 두께는 0.5에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양 우리 책임으로는 흑인이나 백인들 같은 경우는 막 1mm 넘고 이러는데 동양 저희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0.5에서 1mm 1mm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주로 0.5mm 근데 0.5mm면 한 50대 되면은 이제 디센스 다 없어져요. 허당해서 CT를 보면 볼수록 괴로운 거고 그리고 떼고 나서 리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나중에 파닉을 그 브릿지를 끼고 나서 그 사용하는 데서 문제,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파닉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떻게 대부분 음식을 많이 뜹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리치 하방이 어떤 금속을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질병이 논, 마일, 시비어, 심한 거. 여기 보니까 재료에서 아크릴릭 레진에서 좋은 거거든요. 우리 보면은 그 파닉 하방에서 옛날에 그 브릿지 하게 되면 골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골드로 쓰고 버컬 페이싱을 레진으로 해줍니다. 환자들이 자꾸 막 그걸 다 안 썼다고 뭐라 그러는데 요즘 미친 짓이죠. 그 파닉 브릿지 파닉에다가 그물을 꽉 채워가지고 캐스팅하면 잘 안 되지. 잘 되나? 잘 안 되지. 이거 수축하면서 금덩어리 쪽으로 딱 수축하니까 브릿지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렇게 써놓고 우리가 임플란트 옆에다가 옆으로다 레진을 쳐면 막 뭐라 그러지. 같은 원리. 그래서 이제 골드를 안 써야 되는데 어쨌든 조직에다가 골드를 쓰냐 포셀린을 쓰냐 아크릴 레진을 쓰냐에 따라가지고 이 보면은 뭐 별로 이렇게 조직 반응에 대해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셀린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옛날에 90년대에 벌써 중앙면 관리가 재료 파닉의 재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멘탈 플러스가 모든 면에 접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리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해요. 이제. 그러니까 기공실에서 만들다 보면 리치 모양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콘케이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콘케이브. 콘케이브 하게 되면 치실이 양옆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실이 이렇게 따라서 돼? 안 되지, 그죠?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은 맨날 못 닦아주는 거예요. 부어도 제거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었을 때 치실만 있으면 싹 닦아주면 한 3번 부르면 게임 끝나는데 부어도 해결을 못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치우면 그 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줘. 근데 뼛속으로 너무 깊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괜찮지. 괜찮은데 이게 너무 깊게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자꾸 염증을 생기게. 그리고 깊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연조직을 많이 심하게 누르면 틀니에서 그 메탈 플레이트, 레진 플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틀니를 해보면 참 희한한 게 위치는 아무 기능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빨리빨리 녹아버려요. 특정 부위에 힘을 많이 받아도 위치가 녹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고르게 힘을 잘 받아줘야지 위치가 오랫동안 유지될 거야. 그게 뭐냐면 덴처의 조합을 잘 맞춰주면서 메탈 베이스, 금속판은 어떻게 해서 하중이 한 군데 쏠리는 게 아니라 틀어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치 전체는 금속으로 덮은 그런 메탈 베이스 덴처가 리치 흡수가 적더라.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해보면 요즘 우리 병원에 해오는 기공 덴처는 그런 덴처는 없어. 우리 메탈 베이스를 자꾸 해달라 그래도 그 리치 크레스트를 메탈을 안 덮고 다 레진으로 쳐준다. 이거 수리한다. 근데 그렇게 다 해놓으면 굉장히 흡수가 적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프레셔가 특별히 가해지면 빨리 녹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과한 프레셔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본 리접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샌들. 이게 말안장이지. 말안장망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지금 그 파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거 단점. 매우 심리적으로 우수하다. 이거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에스테틱 라인이라든지 서비컬 라인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매우 심리적으로 우수하다고. 그래서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환자도 처음에 껴주면 어떻게 해? 좋아요. 리치 흡수된 다음에.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치실 여기다 넣으면 이걸 따라서 치실이 지나갈 수 있을까? 못 지나가. 왜냐면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으니까 눌러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콘케이브 아니면 가운데는 음식물 찌꺼기가 껴있는 상태로 맨날 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리치랩. 리치랩은 이제 뭐야? 리치를 살짝 덮는다는 거죠. 여기도 콘케이브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샌들보다는 적지만. 여기서 역시 하방에 파일들은 개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 리치랩.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쓰던 거거든요. 콘벡스한 베이저 서피스라는 게 이게 콘케이브한게 없어요. 콘벡스한. 근데 레이비얼 쪽에서 라인을 잡아주고 컨텐츠를 주면서 CC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이 모디파이드 리치랩은 제일 많이 권장을 하지. 하이진도 좋고 이스테틱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아까 우리 샌들이라든지 리치랩에 비해서 제작할 때 라인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우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도 이렇게 우리 한동안 우리 임플란트 환자분들 보면 인터넷 파필라 6, 7번이다. 인터넷 파필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새는 보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파필라 이 전치부처럼 부치부를 한동안 많이 그 보철과에서 특히 보철과 쪽에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여기 보면 확실히 안 돼요. 그다음 내 치아도 보니까 오른쪽은 그렇게 해갖고 타이트하게 컨택을 만들어줘서 파필라를 채웠고 왼쪽은 오픈을 시켜봤는데 확실히 그 열어놓은 쪽이 훨씬 그 잇몸 쪽에는 좋더라. 복거나 이런 것도 훨씬 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이 디자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치실이 그지? 여기 제거하기가 어렵다. 여기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딱 좋거든요. 이게 콘케이브한 형태는 곤란하다. 레지돌리지 이게 그 판이 집어내놓으면 판이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한번 생기면 어떻게 붓고 끼고 붓고 끼고 붓고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닉이 안 좋을 때 파닉 하방에 염증이 생겼을 때 처치하는 게 뭐 우리 병원에 보면은 보통 치실을 이렇게 닦아주죠. 치실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닦아주세요. 환자는 괴로워 죽겠지. 근데 못 닦아서 가라앉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브릿지 잘라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금전적으로 데미지가 크고 해주는데 치실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 이게 좋다. 제거 못하면 말짱빵.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겠죠. 노베이트 파니. 노베이트 파니가 뭐냐면 그때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멀전스 프로파일이라고. 이멀전스 프로파일은 뭐야? 이쪽에 이멀스가 뭐죠? 이게 쫙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이멀전스 프로파일이 치아 뼈 속에 있던 치아 루트 부분에서 머리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자연처럼 되게 유사한 거고요. 이 이멀전스 프로파일이 자연처럼 여러 유사해요. 그래서 요까지는 자연치예요. 우리 보통 보면 오베이트 파니가 제일 유사하게 하는 게 환자분들 가끔 가다 보면 전치부 환자분들 발치를 딱 하고 나서 이 사람 이제 앞니 흉하게 가면 안 돼.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발치한 치아에 에이펙스 쪽을 커팅을 한 다음에 고기를 그 뭐냐 저기 펄프 이게 커넬 쪽 있죠. 이쪽을 레진으로 메우고 바닥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입안에다 딱 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 와이어 딱 해주지. 그래서 템포러리 프로비저널로 그 템포러리 덴처 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걸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준다. 왜? 일단은 환자가 이뻤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를 빼기 전에는 뭐 차가 막 흔들려서 막 아파했어, 그죠? 근데 이를 빼는 순간에 이제 그렇게 딱 만들어서 입안에 넣어주고 나면 훨씬 더 편해진다. 단지 이제 우리가 물어뜯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이전에도 물어뜯을 수 없었어, 어차피. 그렇게 해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템포러리 덴처 있지. 하나 치아 두 개짜리 와이어 템포러리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시더라고. 차이는 뭔가? 이게 차이가 뭔가? 이거는 이멀전스 프로파일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오베이트 파닉인데 굉장히 그 자연치아가 되게 유사하고 특히 그 미적으로 레이비얼 플레이트 쪽의 높이나 관계도 좋고 인터프록시말의 파필라 쪽 이런 잇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자연치아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퀴징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쭉 뽑아 올려가지고 여기 위쪽 부분이 좌우 옆으로 잇몸을 잘 눌러주고 있고 레이비얼 쪽에서도 플레이트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오베이트 파닉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판이 머티리얼하고 그다음에 그 서피스 텍스처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얼마를 눌러줘야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오랄 하이딩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판의 가방에 그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진료실하고 기공실하고 맨날 이게 좀 그러는 게 잇몸 두께에 대해서 모델상에서는 몰라요 정보가. 그죠? 예를 들어서 잇몸 두께가 1mm 정도 되면서 말랑말랑한 잇몸 같은 경우는 많이 눌러줘야 되고 되게 또 질기고 딱딱한 잇몸도 있어요. 많이 못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한 1mm밖에 안 되는 잇몸들 눌러줄 수가 없어. 바로 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 사실 의뢰소에다 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또 하나 좋은 거는 인트라오랄 엑스레이가 파닉 부위가 이렇게 찍어보면 거기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보를 달리해 줘야 된다. 어쨌든 보게 되면 머티리얼에 따라 가지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닉 부위에 매끈매끈한 정도. 그러니까 포셀린이면 덜 염증이 생기고 뭐 골드면 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 근데 자연치아 쪽은 어때? 보통 보면 거칠기 정도가 상아질 큐렛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루트 플래닝 했을 때에 보면 17.3 정도인데 여기 보면 폴리싱된 아크릴릭 레진이라든지 골드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칠기가 굉장히 이쪽이 매끈매끈하다. 그러니까 플라그가 낄 가능성이 이런 그 RP 같은 거 해놓으면 플라그가 끼지 말라고 치석 붙지 말라고 RP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죠? 폴리싱 했던 거면서 17배나 거칠다는 얘기 RP 해놔. 근데 여러분들 그 스케일링 하고 나서 폴리싱을 안 해주면 완전 꽝이다. OP. 근데 스케일링 막 하고 나서 한 장 딱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장에 혀를 느낄 때 한번 해봐요. 다 본인 치아를. 거칠거칠해죠. 거칠거칠하다는 얘기는 플라그라든지 나중에 당단백이라든지 이런 붓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게 마지막 폴리싱이 없으면 하는 거 말짱 꽝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봤잖아요. 17배는 차이가 난다. 폴리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활용 점정 마지막에 정말 잘 찍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맨날 해갖고 이쁘게 해놓고 뒷마무리 못하면 말짱 꽝이다. 서비컬 레진 막 이쁘게 쫙 했는데 마지막 폴리싱 거칠게 해갖고 이게 이 떨어진 부위라든지 덮친 부위 같은 경우 눈에 잘 안 보이잖아. 특히 우리 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면 그냥 여러분 그냥 같이 넘어가면 나중에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와면 레진하고 치하고 사이에 갭이 이렇게 해갖고 노란색이 보인다. 아 이게 보면 그게 이제 수준의 차이, 실력 차이야. 중국산이냐 국산이 차이야. 우리나라에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폴리싱 해주고 폴리싱만 잘하면 재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해줬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재료에 대해서 한익 하강이에요. 그래서 한익 하강에 이 밑지는 이런 식으로 밑지를 보면 염증 상태 상피 부분이 막 터지고 깨져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의를 오래 쓴 다음에 딱 드러냈더니 이런 상태를 갖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봉긋하게 이런 상태가 이제 맨날 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이와 유사하게 가져야 깨끗한 폴리싱이 잘 된 한의 파방이 슬라이트하게 프레셔를 줘가지고 눌러준다면 클래싱도 용이하고 환자들이 괴로워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진료 철학에 세 번째가 사용하기 관리하기 편해야 돼. 그래야지 고객이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좀 편하다고 하는 건데 하고 나서 먹기고 해갖고 관리 용품을 한 바가지 준다 이게 별로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오벤트 파닉은 지난번에 우리 봤던 대로 진지발 스켈로핀하고 그 본 스켈로핀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갭들에 의해서 이제 이쪽은 한 4.5mm에서 5mm 정도의 그 힐 생기고 이쪽은 한 3mm 정도. 그래서 이 부분 스퀴징을 하는 형태 그대로 해갖고 이걸 만들어요. 진지발 스켈레톤하고 이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가 증가한 게 아니라 단지 인터프록시멀 서클수가 깊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퀴징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논문이 이제 되게 유명한 탄우의 1992년에 쓴 논문인데 보게 되면 인터덴탈 파필라 부분 있죠. 인터덴탈 파필라에서 그 컨택 포인트하고 온 크레스트까지 거리가 보니까 한 5mm 정도 이렇게
5mm 정도부터는 파필라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6mm 이상부터는 어때요? 파필라가 다 있어. 근데 여기 2mm, 3mm, 4mm 때는 3, 4, 5mm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컨택 포인트 전치부에서 컨택 포인트를 어디다 형성해 주냐가 이 두 개 전치부 사이에 크레스트 있죠. 엑스레이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풀으니까 몸 크레스트가 어디 있냐 보고 그 크레스트보다 상방 5mm 정도에다가 컨택 포인트를 맞춰줘요. 전치부 아무리 이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치실을 써보세요. 써보면 컨택 포인트가 저 위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두 치아 사이에 인터넷 파필라가 없어져요. 내려앉는다. 이 컨택 포인트가 크레스트에서부터 한 잇몸이 두툼한 사람들 한 6mm까지 되고 보통 한 5mm 상방에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지 인터넷 파필라가 잘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5mm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치부 교합 교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컨택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mm 크리티컬 포인트로 그다음 우리 이제 파퓰라하고 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파퓰라는 어쨌든 non-keratin이라고 있고 훨씬 더 퍼미어블한 염증성이 있는 그런 주주에서 눌러주는 그래서 오베이트 파닉이라는 거는 우리 파퓰라를 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베이트 파닉은 이쪽으로 각도 한번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비얼 쪽에 플레이트를 잘 세워서 잇몸을 죽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3mm잖아요. 3mm.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본하고 이 파닉하고 사이에 잇몸을 1mm 정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프록시말 쪽에서도 그 볼에다가 얘가 바깥이 깊이 타고 들어가지 않고 한 1mm 정도 떨어지게 해주고 레비알 쪽에서도 한 2.5mm 정도 깊이 여기 3mm 정도인데 한 2.5mm 정도 깊이 넣어가지고 레비알 진지바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크레스탈 부분이 잘 무너지지 않고 근데 사실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잘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옛날에 이제 발치와의 변화에 대해서 옛날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임플란트 전에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치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뒤늦게 막 논문을 쏟아지면서 이 빼고 나면 이렇게 변한다. 번들번이 없어지고 뭐 레비알하고 버티컬하게 같이 흡수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오베이트 파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베이트 파닉 한다고 해가지고 100%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댄 스칼로핑한 호리호리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 보면은 인터넷 파필라하고 그 다음에 진지와의 서비컬 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리치수가 커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두툼하고 라인이 이렇게 만곡이 적은 사람들, 스캘러핑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프리디кт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치유 과정에서부터 붕괴로부터 페이셜 티슈, 잇몸 이쪽이 그냥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흡수가 되면서 이게 푹 꺼져버리죠. 그래서 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형태를 잘 유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4주 동안에는 브러싱하고 그 다음에 플러싱 같은 거 보통 보면 슬라이트하게 인플러메이션을 살짝 주는 상태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비거러스하게 린싱하면서 플러싱 같은 거 여기 밑에를 막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차피 한 4주쯤 지난 다음에 제거해가지고 고쳐놓는 게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리디кт블하게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바로바로 고쳐를 들어가는 그래서 쉐입은 보면 파필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 인터프록시말도 역시 한 1mm 정도 인터프록시말에서 진지바하고 요 레진 파트하고 한 1mm 정도 간격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쪽에 힘이 얘가 잘 돼 있으니까 이쪽이 좀 꺼졌더라도 그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다가 레진을 조금 깊게 넣어가지고 이 라인은 뭐예요? 이 라인은 실제로 크라운의 서비컬 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어떻게 해서 한 2.5mm 정도 밑이 더 들어갔죠. 더 들어가서 바깥쪽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잇몸을 딱 받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게 손으로 이제 직접 한식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컬 두께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자연치 그 직경하고 똑같은 두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다 손을 긋고 그 다음에 인터파필라 쪽으로 살짝 스키를 눌러서 하얗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된다. 100% 잘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띡 플랫 아이오 타입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스켈로핑 이거 큰 사람들 있고 이 큰 사람들은 발치고 변화 심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벤트 파닉은 변화를 제일 적게 주려고 이제 립질에 모디파이드 립질에 그다음에 오베이트 파닉 그다음에 모디파이드 오베이트 파닉. 오베이트 파닉은 이거죠. 여기서부터 원래 뿌리가 있던 거하고 같이 상상을 해보면 가장 유사한 실제 자연치아의 루트 형태랑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들이 오베이트 파닉. 모디파이드 오베이트 파닉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클래식 용이하게 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거는 띵 나이프 엣지 리치에서 컨트라인 리치입니다. 리치 굉장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저런 모양 안 나올 거예요. 조심해요. 그리고 모디파이드 리치 랩 같은 거만 이제 보면 이거 치실로 제거하면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건데 발치한 다음에 이렇게 덴처바 같은 걸로 여기를 파주는 거예요. 살짝 슬라이드하게 파줘가지고 우리 이게 오베이트 파닉을 하면 이게 약간 동그랗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여기를 어떻게 해요? 파닉 만들 때 이렇게 자켓 성형을 누르잖아요. 눌러가지고 성형되게 하는데 눌러서 하게 되면 어떻게 제작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이아몬드 바 같은 걸 살짝 파가지고 모양을 아까 우리 그 오베이트 파닉 형식으로 그 하우징을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다음에 헤어만 힐링 시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쁘게 그래서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개념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오베이트 파닉은 자연치하고 유사한 머리통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양이 과하지 않게 과하게 눌러버리면 본 리조션은 추가로 생길 수 있게 하니까 양은 발치와에서 본 크레스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 크레스트 위에 잇몸이 몇 미리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본 크레스트 직전까지만 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 양쪽 파필라는 자연치와 유사하게 이렇게 파필라를 그래서 오베이트 파닉 적용하는 기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있을 때 하는 거 있을 때 다 무너진 다음에 해봐야지 예쁘게 그 템퍼러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한번 근데 레진 잘 만져야지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배님들한테